제가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분만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분의 글을 읽고 이분의 강단과 배짱과 애국심을 보면서 스스로를 많이 다져왔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부산과도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국제신문에서 처음으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하셨고 시대의 아픔을 모두 겪은 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의 현자이신 조갑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여기 와서 한 시간쯤 우리 이 행사를 보면서 한동훈 후보께서 얼마나 빨리 진짜 정치인이 됐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강남에서 출발하셔야 되는데 부산 북갑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 오셨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달라진 큰 원인은 본인의 실력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 대표를 따뜻하게 받아준 이 북구 각 그리고 부산 시민들 덕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는 특별한 분입니다. 왜 특별하냐? 이름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한동훈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동남쪽에서 나라를 위해서 큰 공훈을 세울 분이다. 이거는 한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괄호하고 한자를 넣어주시면 길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1972년 제가 기자생활 2년차 때 여기 화명동에서 고분 발굴을 했습니다. 가야 토기도 나오고 신라 토기도 같이 나와요. 바로 이 지역은 강 건너에는 가야, 동쪽은 신라, 그리고 이 낙동강을 두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교류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성국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저 김해 금관가야 출신 김유신, 경주 출신 김춘추가 손을 잡고 정권을 안정시키고 그리하여 삼국 통일을 기록해가지고 동북아에 300년의 평화를 가져온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삼국 통일은 전 단계인 내부 통합을 이룩한 데가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펴졌을 때 한 20분 만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민과 함께 받겠습니다. 국회로 가자 해가지고 맨 먼저 이 불법 계엄을 진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에서 역사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다른 어떤 정치인과 다른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역사라는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친위 쿠데타는 국군 통수권자가 하니까.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여당의 제2인자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인연이 있지만은 큰 불의를 봤을 때는 대의 멸침이란 말이 있죠. 그런 거 다 버리고 바로 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낡은 보수는 죽었어요. 새로운 보수의 기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 분이 있는데요. 사람 잡아넣는 것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 돈벌이를 하는 분입니다. 론스타 사건 항소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엘리엇 신들러 계속 해가지고 국부 유출을 7조를 막았어요. 7조를. 돈벌이 하는 검사 보셨습니까? 돈벌이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2003년에 대선 자금 수사를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거기 수사팀에 들어가서 그 뒤로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그전에는 대기업 총수와 대통령 후보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정치 부패의 저수지를 창조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 부산으로 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두 사람이 뭔가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과 한동훈 전 대표는 기질적으로 뭔가 맞겠다. 부산 사람 하면은 행동이 빠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충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행동하는데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말과 글 신속 정확한데 노래도 잘 부른다 그래요. 기타도 잘 친다 그럽니다. 이 노래 특히 트로트 하면은 부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수 작곡가 작사가 반은 부산입니다. 뭐 나훈아, 정훈이 그리고 작곡가로는 누굽니까? 정풍송 등등 이런 분들 그리고 작사가는 관야월, 뭐 정두수 이런 분들 바로 노래가 부산 사람들의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뭡니까 그 부산 갈매기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노래방 아닙니까? 49장. 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은 서민 정신 아니겠습니까? 부산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게 4개가 있어요. 4.19 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4.19가 마산 부산에서 일어나서 서울로 가서 4.19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마 사태, 그때는 제가 국제신문 기자를 했습니다. 부마 사태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985년 2.12 총선 기억나십니까? 이게 유명한 선거입니다. 그때 전두환 정권의 피크 때인데 부산에서 12명을 뽑는데 야당을 아마 9명 뽑았습니다. 바로 김영삼 씨가 주도한 선거혁명에 부산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두환 정권의 일격을 가해서 그 뒤에 한국의 민주화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또 보통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1987년 6월 18일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부산시청이 함락될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야 이거 군대가 나와야 되겠다. 비상계엄령 켜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준비 발동을 합니다. 그러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다가는 88 서울올림픽 날아간다. 이렇게 해서 6.29 선언으로 갑니다. 6.29 선언으로서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부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이 움직이면은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부산 사람들은 영고주의가 아닙니다. 동양도 가만두질 않습니다. 수틀리면 바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반대를 했는데 같은 동양 아닙니까? 그래도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를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바탕에는 부산 사람들의 정의감과 대의명분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동훈 전 대표는 꿈이 있는 분입니다. 비전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씀을 제가 가끔 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를 합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출신 다 다르고 생각 다 다르지만은 세 가지만 같으면 돼요. 헌법, 사실, 상식. 상식은 뭐 예절이라도 봐도 되겠습니다.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면은 다 같은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사실, 상식.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70%는 됩니다. 이제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가르는 거 이거 좀 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헌법, 사실, 상식을 중시하는 사람이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극좌, 극우 세력 입장하셨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쟁이나 해야 되나? 무슨 쟁이? 여러분 머저리티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성으로 국가 중심 세력이 되어가지고 내친 김에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장난하는 거 저것도 정리하고 해서 자유통일로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저 독일 정도 되는 나라가 되고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가진 안동훈 전 대표는 부산의 저력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부산도 안동훈 후보를 알아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